저도 처음에는 시중교회를 썼지만 지금은 고등부까지, 초등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스플랫 하나로 모든 수업을 다 하고요. 저는 첫 번째 그 문제은행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다른 문제를 주고 싶고 모든 아이들에게 딱 자기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주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저는 칠곡에서 자그마한, 크진 않습니다. 자그마한 학원을 하고 있는 전기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렇게 매스플랫을 설명하기 전에 제 이력을 소개를 드려야지 왜 매스플랫을 설명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터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었습니다. 진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원래 전공은 수학이 전공이 아니라 컴퓨터가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께서 당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과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만 당시는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과외 생활을 접어두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바로 옆에 건물에서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7, 8년 정도 일했던 곳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이 동네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 생활을 막 하다가 이제 지겨워져가지고 다시 이제 아이들과 원래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시 이제 회사 생활을 접고 그 당시에 접을 때 옆에 바로 사장님 계시거든요. 접을 때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가 지겨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한 두세 달 정도 하다가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 사표 처리를 안 할 테니까 돌아오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과외 때와 학원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과외 때는 1대1 수업이고 많은 인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 예전에는 여기 다 저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하여튼 정석이라는 책이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대부분 정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원을 하려고 보니까 정석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책이 돼버렸고 그래서 서점에 한번 가봤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교재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정석은 요즘에 보지 않는 책입니다. 고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 가운데 나름 단계별로 1단계 문제집, 2단계 문제집, 3단계 문제집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1단계, 2단계를 구해가지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부딪힌 게 뭐냐면 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똑같은 문제만 풀어요? 이거 아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교재를 사면은 대부분의 교재가 일반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서 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그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딱 맞춘 교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 보면은 잘 아는 단원도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또 어려운 단원은 너무너무 어려운 단원은 좀 피해가고 싶은 문제 있지만 대부분 틀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조금 비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풀면서 내 입맛에 맞추는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또 이 친구들한테 맞는 문제는 만들 수 없을까? 근데 교재로서는 답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문제은행, 이제 베스플레스를 만나기 전에 문제은행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처음에 그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관장이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왜냐면 제가 지금은 그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교육과정도 업데이트되면서 거기에 보다는 딴 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김봉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순수하게 문제만 제공이 되었거든요. 문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서비스가 제공된 문제만 제공되다 보니까 저는 문제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막 문제를 난이도 조절하면서 했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성적을 분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리는데 그것을 문제만 제공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어떻게 했냐면 엑셀에다가 장표를 하나 만들어서 다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 4명일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10명, 2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일이에요. 정말 농담 아니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애들 그 성적을 다 분석하고 틀린 유형을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난 다음 또 다른 것들을 계속 검색해 왔었어요. 문제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게 한 10년 이상의 역사를 하면서 검증된 문제들이라서. 그런데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강연 시작하기 전에 그 원장님들 인터뷰 가운데 나왔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그 회사의 제품들을 시험해보고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컨텐츠 아니면 시스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도 많이 써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문제은행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몇 문제 내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요. 또 문제를 한 100문제 정도 풀면은 거기에 똑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공해준다는 그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막 하다 보면은 준비 중이다, 곧 할 거다. 근데 곧이 한 달, 2달, 3달 가버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보니 거기서 그 회사의 대표님과 개발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발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 오너와 그 대표와 개발이 다르면은 이게 연동도 잘 안 되면서 이렇게 막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좀 실망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엑셀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한 2년 반 정도 됐나? 지금 생각하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메스플래시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일주일을 공짜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인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냥 저기 패드까지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써봤어요. 써보고 눌러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가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폰을 처음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개발자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발자가 2가지 종류가 뭐냐면은 고급 개발자와 아니면은 조금 좀 수준이 낮은 개발자 2 종류인데, 고급 개발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수준이 낮은 개발자들은, 초급 개발자들은 뭐냐면 자기 위주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누르는 순간 뭐냐면 이거는 유저를 위해서 전부 버튼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팀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누르는 순간 이거는
이거는 일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지요. 했더니만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등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만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하면서 점점 이제 시중에서 저도 처음에는 시중교회를 썼지만 지금은 고등부까지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스플랫 하나로 모든 수업을 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저희 학원의 그 교재들을 이렇게 소개만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일산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원장님이 막 프린트물 갖고 와가지고 막 하길래 대구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시연하실 때 만든 프로그램을 저 뒤에 아주 예쁘게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처음에 수업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교재를 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재를 사면 이 아이한테 맞는 책이 정확하게 딱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표지가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표지는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매스플랫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표지인데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무튼 표지는 따로 만들고요. 이거 치우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이 개념 정리는 어디 있냐면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소단원별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장면인데 여기 보면 유형별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기능 중에서 소단원별로 개념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개념을 정리하든지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단원별로 문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하나 만들어서 소단원별로는 그냥 제가 편집을 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붙입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는 그 유형별로 문제를 만들면 약간 RPM 개념원리 RPM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는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진도 교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똑같이 하고 문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난이도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에는 지금은 제가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얇은데 사실은 이게 한 300문제, 400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면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뭐 시중 교재 쓰는 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그 문제은행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다른 문제를 주고 싶고 모든 아이들에게 딱 자기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주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학원에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문제를 뽑아요. 단원에 공부했던 단원 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본 그냥 뭐 드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숙제는 또 따로 나갑니다. 숙제는 뭐냐면 여기는 복습 문제인데 주로 숙제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재를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교재 개념원리라고 얘기해보면 개념원리는 내가 한 권을 사면은 뭐 하여튼 진도를 나가든 말든 간에 일단은 쓰면은 내가
한 중간 단원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1단원을 풀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끝났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배운 데부터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를 숙제는 한 100문제 가까이 만들어서 교재를 내는데, 그렇다면 처음 배우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끝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진도 나가는 만큼. 그래서 이 교재 역시도 데이터를 쌓으면서 계속 그 100문제 단위로 문제를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거기 보면 난이도가 조금 성적이 오르면 난이도를 높이고 성적이 낮으면 난이도를 낮추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사실은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없어져서 다음 학년 때 반드시 필요한 단원도 있고 영원히 쓰이지 않는 단원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단원은 다 빼고 이제 필요한 단원들만 넣어서 복수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애들은 왜 하는데요? 왜 이거 써먹지도 않는 거 왜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숙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하시는 오답은요. 이제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에는 오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문제만 제공받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답 노트를 답안지를 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원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 숙제가 어마어마해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숙제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심하게는 한 달에 하루에 100문제 이상을 숙제로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교재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선별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재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야지만이 그 중에 선별된 자기한테 맞는 문제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답 기능을 쓰면은 저희 동네에서 숙제가 작은 학원으로 유명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숙제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많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주시는 분, 사실은 저희 학원이 동네에서 무슨 학원이냐면 대안학원입니다. 대안학원이 뭐냐면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처럼 일반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시스템으로 애들한테 공부를 덜 시키면서 수학 성적을 올리는 학원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안 해본 방식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우리 애하고 맞을까? 하지만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다 오르는데 그게 또 우리 애는 나는 되지만 또 내 자신이 또 하려면 또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소문이 나고 저는 학원을 완전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전단지 돌려본 적도 없습니다. 입소문으로만 그렇게 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은 인원은 25명입니다. 25명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25명이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만 받고 그래서 지금 대기 명단이 많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협박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협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100문제 푸는 학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튼 이 오답이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성적만 잘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오답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오답 문제가. 그래서 이 오답 문제 숙제에 대해서 오답 문제를 만들지만 오답에 오답 이거 계속 조금 신경 쓰이게 이름 바꿉니다. 오답에 오답 문제, 오답에 오답 문제, 오답에 오답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 똑같은 문제뿐 아니라 유사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애들 하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제가 쓰고 있는 취약 문제인데 이 취약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제출할 때 보면은 아이들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오답도 만들 수 있지만
취약 관련 문제를 뽑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정답률 단위로 이렇게 소팅이 돼요. 소팅.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순위가 1위부터 최저 취약부터 쫙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는 거기는 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5위까지만 돼 있습니다. 5위까지만. 그런데 사실 5위 가지고 취약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창을 2개를 열어놓고 사실은 저는 저 탭을 쓰지 않고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에다가 이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크게 보려고 크게 보려고 큰 게 좋잖아요. 자는 작아서 안 되고 크게 보려고 이만하게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면 저는 보통 10개를 합니다. 10개를 해서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취약 문제로만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끝에서부터 지워 나가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니까 취약 문제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애들한테는 성적이 엄청 좋은 거고, 제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대안학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오답과 취약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비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 프린터를 냈어요. 프린터를 내니까 프린터로 숙제를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는 보면 이렇게 교재다운 교재를 학교 들어와서 학교 갖고 와서 문제를 푸는데 교재다운 교재를 이렇게 딱 푸는데 자기는 프린터물로 또 가니까 왠지 없어 보인대요. 그렇구나.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포장이 부실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칼라로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칼라를 뽑았는데 사실은 칼라로 뽑으면 죽습니다. 이거 한번 뽑는데 막 엄청 오래 걸려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10분, 15분 걸린다는데 저는 하루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한 명에 교재가 5권이에요. 이 교재가 5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이들마다 5권인데 이게 또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그러면 25명이니까 저희 학원 교재가 125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도 제가 교재 만들면서 애들한테 근데 이제는 생활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교재가 5분, 3분이면은 이렇게 생긴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링을 박았어요. 처음에는 무식하게 링을 박겠다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구멍 뚫는 데만 한 100, 300문제 만들어서 구멍 뚫는 데만 시간이 걸려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열전사 아시죠? 열로 녹여서 붙이는 거. 그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열하고 올렸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탬프로 재본 스탬프로 해가지고 박은 다음에 테이프로 박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반응을 하냐면 물론 다른 학원의 친구들 또 예쁜데 뭐지? 근데 너네 학원 교재는 왜 이름이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 너는 왜 책에 네 이름이 바뀌었니? 이런 거. 우리 학원 교재인데요. 그러면 너네 학원 교재는 다 달라? 예,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격 먹으신 거예요. 그런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 봐라. 너네들 이 학원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원은 똑같은 문제를 나눠주잖아요. 아까 말했던 100문제씩 푸는 학원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하루에 100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수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들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많은데 100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30문제씩 n분의 1로 해서 30문제씩 나눠서 푼 다음에 취합을 합니다. 그런 어떤 병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조차도 그런 걸 아니까
뺏길 수 없는 학원. 이 학원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애들이 인터넷에서 사실 그거 아십니까? 애들 숙제할 때 기존 교재로 하면 인터넷에서 치면 답안지 다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쭉 풀어서 학원 갖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선생님은 아시겠죠?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런 방식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절대 인터넷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제가 이제 교재를 올해부터 끊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이 매스플랫이 어느 정도 내신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제 애들 저는 소수 정예로 하기 때문에 한 학교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25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초, 중, 고 다 합치면 15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치니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4개 학년의 중간고사 문제를 이번에 기말처럼 기말고사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들고 오면 저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애들이 처음에 오는 애들은 그래요. 갖고 온 다음에 문상 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 학원에는 시험지 갖고 와 문상 주는데 웃기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문제만 보고 돌려줍니다. 왜냐면 문제를 왜 그러냐면 과연 우리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가 학교에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 정말 놀라운 거는 중간고사 때는 그 15개의 학교가 15개 학교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정말 숫자만 바뀌어서 저희들이 다 풀어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한 학교의 문제인데 한 학교의 한 문제가 조금 제가 그거를 체크를 지웠어요. 이건 안 나오겠지. 그래서 활용 문제인데 그거를 지웠는데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문제들이 좀 좋은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다 쓰이는 걸 제가 한 학기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는 지금 평상시에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아까 전에 그 시중교재 연동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시중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중교재 연동 서비스를 잘 쓰지 않는데 시험 기간 때는 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학교마다 범위도 다르고 학교마다 또 교과서마다 어떤 데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이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중교재 연동 서비스에서 교과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로 유사 문제로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요. 그걸 계속 풀리면서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만들어서 또 이걸로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중교재 연동 서비스는 내신 대비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빼먹었던 건데 이제 그 모의고사 대비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는 아까 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도 나갈 때나 아니면 숙제 낼 때 클릭하는 메뉴가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만 출제하기, 모의고사 문제 제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 나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만 추출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에 배우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내용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까먹은 친구들. 그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뽑으면은 너무 상세한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양질의 문제라서 주로 저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내용이 너무 부실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중학교 전 과정을 통틀어서 모의고사 문제만 추출해서 뽑으면 그거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 중학교를 한번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은 지난 5년 동안 한 50명의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세남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들 세계에서는 저는 약간 무슨 종교 집단처럼 맹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책임감도 그냥 그분이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제가 또 상업적으로라든가 그분들을 이용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을 공부를 좀 적게 하면서 지금 제 모토입니다. 열심히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자는 주의라서 그래서 사실 아이들 열심히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학원에 들려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좀 놀고 자기들 꿈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우리 학원의 모토입니다. 애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수학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뀌면 잘 모르잖아요. 그게 왜냐면 생각을 안 하고 막 기계적으로 풀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살면은 로봇한테 상사가 로봇가 된다. 로봇 부하직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나머지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남은 시간은 꿈과 다른 거를 이렇게 가져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기존 방식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열정 있고 사실은 이 시간에 뭐 특강하는 시간도 많은데 이렇게 열정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상담 받으시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학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